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오! Welcome to 경기도. Let's protect 경기도. G Quiz. 오, 할리우드 온 줄 알았어요, 저. Thank you. 오, This is 와우. Hollywood. 아, 이제 2022년에 진짜 진짜. 어쩔 수 없어, 이제. 음력으로도 2022년이에요. 네. 저는 조금 소망이 그래도 하나 있다면 네. 올해는 네. 좀 자가로 집을 하나 마련해보고 싶은데. 집. 네. 지금 집 없나요? 지금 저는 이제 남의 집에 약간 집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제가 계속 도시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쫙 열었을 때 이렇게 자연의 냄새 나는 곳 있죠. 풀 냄새 나고 진짜? 꽃 냄새 나고 뭔가 이렇게 상쾌한 공기가 있는 곳. 산. 산 너무 좋아해요. 저 진짜요? 산 진짜 좋아해요. 그럼 강원도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영 씨, 근데 요즘 역세권보다 더 뜨는 게 있죠. 이런 거 집값에 영향 많이 줘서 알아둬야 돼. 뭔데요? 맞아요. 뭔데요? 바로 숲이 있는 숲세권, 숲세권. 공원이 있는 공세권이에요. 아, 알죠.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네. 있어야 이제 아파트 값이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주제 나왔네요. 숲, 뭐 공원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약간 좀 그린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또 이렇게 그 공원 그리고 숲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혹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경기도의 자연환경에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도시 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도입한 지역들을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론회에 갔을 때 이제 그 만난 분들이 자기 집 앞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확인해 보니까 지역별로 공원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좀 최근에 진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런 연구들을 사실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게 문 열면 사실 자연이 있었잖아요. 맞네. 그렇잖아요. 굳이 막 이걸 연구를 해야 될까 했는데 요즘에 그 중요성이 확실히 커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왜 그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세요? 공원이 왜 중요해졌을까요? 이 공원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려면 공원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도시의 환경의 질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인류가 발명해낸 발명품 같은 거예요, 공원들은. 그래서 공원들을 도입하면서 도시 환경의 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향후하면서 인간들이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수백 년간 도시가 발전하면서 공원들이 같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효과를 준다. 뭐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효과라든지 뭐 환경적 효과를 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 연구들 나온 것들을 보면서 재밌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뭐 우울증 감소라든지 아니면 비만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즘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숲세권, 공세권도 좋지만 저는 그 집 앞에 그 개울가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박사님, 제가 그 공원 서비스라는 걸 들어봤거든요. 네. 제대로 된 공원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공원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공원이 존재함으로써 받게 되는 환경적 어떤 혜택들, 그리고 공원이 생기면서 생겼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적 혜택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사회적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 부합시켜서 공원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공원 서비스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원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려면 공원에 가야 이제 서비스를 네. 받는 거니까 네네. 멀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면 가까이 갈수록 공원을 이용할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어떤 공원 서비스 권역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약간 지역마다 공원 빈부격차도 좀 있겠네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기초지자체마다 1인당 공원이 가져야 되는 면적을 정해놨어요. 6제곱미터라고.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이 있는 지자체는 과천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105가. 네, 105. 어제도 갔다 왔어요. 다음번 2등 보면은 화성시 같은 경우는 16 정도 되고요. 평택은 15, 성남은 11. 가장 낮은 시군들 보면 이제 포천시 같은 게 뭐 2.4, 그리고 뭐 안양시가 3.6, 부천시가 4.7,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격차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기초지자체 안에서 지역별로도 형평성이 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이 11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남시를 잘 들여다보면 모든 공원들이 판교하고 분당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성남 본동이라든지 태평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진동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0. 0이요? 네. 아예 예. 제로. 판교동 같은 경우는 40제곱미터가 넘어가는데 본 시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박사님 이건 공원 서비스 등 그 불평등을 좀 해소하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게 도시공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학교가 부족하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원이 부족하다고 막 극성을 부리는 이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높아져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또 네.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이 얼만큼 있는지, 얼만큼 형평성 있게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야겠죠. 뭐 우리나라가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공원 정책을 이끌어왔던 지표들이 양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공원이 얼만큼 있는지를 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들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양적 지표보다는 질적 지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공원이 얼마나 가까이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 공원으로부터 사람들이 얼만큼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미국에 보면 파크 스코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평가 지표가 있는데 미국의 100개 도시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평가를 해서 공원의 가치들을 평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연령별 접근성, 학력별 접근성, 그 다음에 뭐 소득별 접근성, 더 나아가서는 인종별 접근성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형평성 있는 공원 보급에 많은 이제 효과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박사님과 함께 공원 이야기 아주 신나게 해봤는데 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퀴즈 준비하셨죠? 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은 1번 공격권, 2번 방어권, 3번 역세권, 네. 4번 공세권 되겠습니다. 네. 아영 씨, 보기 5번 재밌네요. 한번 만들어주세요. 5번 네. 뭐가 있을까요? 자, 5, 4. 까방권? 여러분들 유튜브 자세히 보셨다면 정답을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많이 남겨주세요. 경기도를 지키자. 지키즈. 사실은 공원은 도시공원이라는 법적 용어로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도로도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학교도 도시계획 시설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도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맥락에서의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즉 그것이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관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것처럼 많은 관의 요구가 좀 필요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관 자체도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원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고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